17입니다. 다른 번호에도 보세요. 일단은 이 활용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 영화 보고 있는데 관람한 학생 A와 B 학생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라. A 학생 관람한 게 16명, B를 관람한 학생이 22명. 어느 것도 관람하지 않은 바깥쪽의 학생이 일단 6명이 존재를 한대. 됐죠?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지난 시간 수업을 할 때 그냥 여기서 뭔가 공식을 쓰고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가 제일 포커스를 맞지 않을까? 여기 6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또한 A 학집합 B의 전체 인원은 몇 명이야? 일단 우선적으로 24명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인원이 여기가 16명이고 여기가 22명일 때 지난 시간 연습한 것은 여기가 16명이 쏙 하고 들어갈 수 있어? 생각해봐. A 인원이 이렇게 16명이 쏙 들어가서 B 인원 22명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네. 돼? 그럼 이 A 합집합 B의 인원이 몇 명인데? 돼? 안 되지 않아? 안 될 거 같네. 어?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 집합이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던져보고 하나씩 더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바둑돌 가지고서 하나하나 더 보는 그런 것들처럼 하나하나를 쟁여봐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가운데는 애시당초 16명일 수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가 인원이 한 명이어도 될까? 여기가 한 명이면 순수한 A 부분은 몇 명일까? 15명이야. 그럼 여기가 한 명이면 여기 몇 명이야? 21명이야. 그럼 남은 인원 여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그러면? 37 돼? 우리는 이 합친 파란색 인원이 몇 명이고 싶어? 24명이고 싶다니까? 아, 23명. 여기 6명 뺐잖아. 예.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쪽에 인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를 감을 잡아보자고. 어? 근데 너무 많지 않아? 22명이 16명이면? 겹치는 인원이 좀 많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16명을 더 봤잖아. 좀 아깝지 않았어? 여기가 16명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0명이고 여기는 6명이라 22명이거든. 어? 그럼 다시 여기를 좀 줄여볼까? 15명? 그럼 여기 몇 명이야? 7명이고 여기 그대로 1명이거든. 그럼 만족해? 22, 23. 하나 더 줄여볼까? 여기가 14명이면 그럼 여기는 몇 명이야? 8명이고 그럼 여기 몇 명이야? 2명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럼 만족해? 됐네. 그러니까 된다고. A는 봤는데 B는 보지 않는 학생은 그래서 2명이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 쌤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걸 해보라는 거야. 근데 답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힌트를 본 친구들은 생각보다 편하게 풀어. 왜? 가볼게. 진짜 풀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공식이었어. 뭐였어?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더하면 땡이야? 뭐 해줘야 돼? 공통인 거 한번 빼줘야지. 이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공식이잖아. 근데 현재 A 합집합 B가 몇이야? 24명이야. A의 원소의 개수 몇 명이야? 16명이야. B는? 22명이야. 둘이 더했더니 몇이냐? 38이야. 몇 개가 지금 그래? 14개야. 그럼 가운데 그래서 갈린 데가 14개야.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결국은 사람을 쪼갤 수 있어 없어? 물론 쪼갤 수는 있지만 진짜 쪼개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명으로 따질 때는 쪼개서 세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한 명 한 명 셀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보면은 16명 22명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최대 공통인 인원이 16명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16지선다 문제라고. 결국 주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놔보는 데 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야 시험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씩 꼭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밖에 못해. 그래서 자리를 잡아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까 이거 질문하지. 22 할게요. 자, 22는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던 문항이다? 얘 뭐였다?
A 세모 B. 얘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둘이 합한 거 중에 공통인 걸 뺀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세 개를 겹치고 하나, 둘, 세 번을 하고 이런 단계가 무서운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1번이에요. 일단 A 세모 B인 A와 B에 대한 대칭 차집합 형태를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이 상태는. 네. 마치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분명히. 그치? 그리고 지금 두 명이 없긴 하지만 그냥 바로 물어보면은 지금 뭐 만년이랑 서고 내일부터 저기서 목요일은 지금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긴 힘든데 우리 앞으로 확 하고 땡길 수 있으면 한번 땡길까? 일주일이라도? 어떻게 생각해? 그냥 늦게 계속 하는 게 나아? 시간이요? 몇 시? 그건 땡기는 거 상의를 해야 되는데 불발날 수도 있는 거고. 어때? 상관없습니다. 저도 상관없어. 저는 오케이, 얘기하고서 정해봅시다. 목요일날 일단 정원이 오면 얘기할게, 같이. 알겠죠? 자, 이 상태야. 그럼 그 다음에 C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C가 어디야? C가 0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봐봐. 겹치는 녀석이 있을 거야. 그지? 겹치는 건 무조건 X표를 쳐. 그리고 안 겹치는 건 동그라미를 치면 돼. 요 정도 요령이면 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대칭 차집합을 근데 왜 그냥 한 번에 합한 거에서 교집합을 빼면 돼 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원래 원칙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야. 이건 알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몇 개가 섞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힘들어. 그럼 봐봐. 4번 형태를 봐볼게. 4번 형태를 이렇게 있을 때 일단 A 세모 B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지? 네. 맞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B 세모 C면 어떻게 돼? 테두리만 그릴게. 이 노랭이가 되겠지. 맞지? 여기 빼고. 네. 됐지? 근데 뭐 하라고 했어? 일단 노랭이 영역 안에서 겹치는 거는 빼기로 했고 안 겹치는 거는 넣기로 했고 겹치는 건 빼기로 했고 안 겹치는 거는 넣기로 했잖아. 맞지? 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 상태에서 또 뭘 가능해? 얘네들은 가능하고 원래 가지고 갔잖아. 얘네들은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럼 어떤 영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영역이 돼서 정리가 똑같아지는 걸 볼 수 있다. 결국은 요령이야. 그 중에서 대칭 차집합의 형태는 좀 잘 나오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요거는 연습할 거리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3번입니다. 자, 제주들도 좋은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줬었냐면은 AM 교집합 AN은 뭐다? M과 N의 최소 공배수였어. 됐죠? 우선적으로 공배수였다. 근데 공배수의 특징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도 하고. 됐지?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요 얘기도 했어. 합집합은 어떻게 해라? 진짜? 말. 나는 공약수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교집합만 해놨거든. 근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집합을 공약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정답은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야? 8과 12의 최대 공약수 아니, 최종으로 최종. 몇이야? 4잖아. 그러니까 M을 자연스럽게 4라고 했는데 정답도 맞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를 해보면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기본 근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문제 이야기 자체가. 왜 그런지 봐봐. 잘 봐. 일단은 합집합이 나온 거는 그냥 그대로 최대 공약수가 아니야. 직접 나열을 해주라고 했어. 그럼 8의 배수를 나열할게.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등등. 맞지? 그럼 12의 배수 등장을 해. 12, 24, 36, 48 등등등. 맞지? 그럼 합했대. 그럼 두 개 합하면 뭐가 나와? 8, 12, 16, 24, 32, 36 요런 녀석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녀석들이 A, M이야 이번에는. 근데 M이 또 뭐래? 자연수래. 난 또 자연수 하면은 숫자 대입하는 거 좋아하거든. 넣어보자. 자연수니까 몇부터? 자연수니까 당연히 1부터 넣어봐. 그럼 A1이야. 그럼 뭐의 배수야? 1의 배수는 얘를 포함해 안 해?
되겠지. 왜?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그치? 그래서 1이 돼. 맞지? 다시 2를 넣으면 2의 배수야. 그럼 돼, 안 돼? 돼. 3을 넣으면 왜 안 돼? 16을 못 포함해. 그치? 좋아. 4가 들어가면 돼, 안 돼? 돼. 다 가지고 가잖아. 그럼 5는? 6은? 7은? 8은? 8 돼? 왜 안 돼? 12를 못 가져가잖아. 그럼 9는? 왜 안 돼? 8을 못 가져가잖아. 9의 배수가 8을 넘어갔으니까. 10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왜? 8을 이제부터의 그 이상의 숫자들은 못 가져가니까 9 이상의 숫자들은 더 이상 이거를 포함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m의 값은 1, 2, 4, 4개, 3개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4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풀이 과정이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풀 때도 대다수가 이렇게까지 푸는 게 아니라 그럼 4가 되네? 라고 하는 4라는 정답을 찾아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야. 이게 왜 문제냐? 답이 맞았는데 왜냐면은 왜 4의 바깥쪽에서 얘를 포함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1, 2가 되는 이유 중에서 이 문제는 그 중에서 그냥 4를 문제를 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냥 4만 얹어서 만약에 난 최대값 순 줄 알아서 4라고 정답을 했는데 그리고 맞추고 넘어갔어.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바뀐 거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값을 모두 더하시오라고. 그럼 정답이 몇이야? 7이겠지. 그치? 문제가 지금 달라? 똑같은 문제지. 분명히 내가 푼 풀이랑은 똑같은 문제잖아. 쌤이 푼 풀이랑은.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다르게 느낀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잤어? 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깨워줬어? 네, 아니요. 엄마도 문자에 자,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숙제. 얘들아, 숙제. 그러다가 진짜 다음 주 내내 진짜 맨날 들어온다. 나를 위해 맨날 안 들어오면 안 되겠니? 나 진짜 좀 힘들어, 솔직히. 주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주 내내 맨날 봅시다, 그럼. 뭘 좋아해, 씨. 숙제하러 오는 건데, 씨. 그래도 숙제로 많이 오래 있으면 뭐또 사주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 안 해야겠어요. 그거 먹으려고? 네. 가볼게요. 자, 명제입니다. 자, 명제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의 형태를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니.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만 있으면 돼. 자, 가볼게. 바로 1 더하기 3은 5다. 명제야? 네. 맞아요. 왜냐면은 명제의 결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것 뿐이라. 왜 이렇게 저 코로나 아니에요? 마스크 써. 그래. 민경이는 코로나다 라고 하면 명제 아니야?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 코로나 아니라며. 그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럼 다시 여기서 바로 질문 갈게요. 좀만 집중해줘요. 초반 중요해. 그럼 얘는 명제일까? 아니요. 좀 고민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아니야 그러면? X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표현이야 솔직히. 제일 좋은 표현이야. X가 뭔지를 몰라.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그럼 X가 뭔지 몰라?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봐. X를 말을 해봐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는데? 1? X 1? 2를 제가 252. 그럼 봐봐.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쌤 이거는 X값이 2면은 참이 되고 X값이 2가 아니라면은 거짓이 되는 명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치? 즉 지금 이 녀석 자체는 명제가 아니야. 하지만
x값의 어떠한 특정 조건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명제가 아니야. 알겠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 이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되게 오랫동안 치지? 쳤다 연타로. 자, 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시 해볼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형태를 진리집합. 나오는 용어만 5개를 써.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자, 근데 난 여러분들을 믿어. 어차피 니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풀고 있을 거잖아. 그지? 어차피 풀 거잖아. 난 여러분들 믿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어차피 자연스럽게 혼자 2인데요? 이러고 있을 거잖아. 저거 x는 2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는 내가 안 해도 괜찮아. 그럼 그건 니네가 알아서 둥둥 떠다녀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집합이 하나가 보일까? 그 걔 이름이 그냥 진리집합이라고. 그거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보이는 것처럼 어떤 명제나 조건 따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런 식으로 품어줄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조건 P를 가지고 앞에다가 물결 표시 하나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얘를 P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습니다. 있어 보이잖아. 아 저거 실제로 그 코딩할 때 이진수를 자, 할게요. 그래서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not P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물결 표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수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건데. 왜? 아니 컴퓨터가 없어? 아니 자, 다시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하면 180도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어진, 뭐 문제도 안 나왔어, 이씨. 명제인 것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명제가 될까요? 명제가 됩니다. 참여 거짓이야? 참여 명제가 가능하겠고요. 다시 2번. x를 포함을 하고 있네요. 일단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명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다. 명제일까요? 명제가 맞고요. 그리고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짝수랑 홀수 곱하면 짝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이되는 명제가 되겠죠. 자, 부정의 경우 약간 불편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는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한대. 그리고 여자는 틀린 것도 맞다고 공감해 준대.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인터넷표를 누가 썼는데 댓글에 난 아닌데?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뭐라고 썼게? 남자.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은 남학생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있잖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저번에 입었던 옷이 검은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이런 걸로 싸우고 막. 그게 진짜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어도 뭔가 이상해 보면. 나도 남학생이 시절이 있었지만 진짜 별 쓸데기 없는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되게 공통적으로 웃긴 건 뭐냐면은 다 다른 얘기할 때가 있어. 아니? 못 느껴? 자, 근데 지금 일단은 현재 조건의 상태를 보면은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보이는 상태를 그대로 보면 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며. 근데 그걸 부정했대. 그럼 다 부정하면 돼. 1은 합성수야. 그리고 소수 2다. 끝. 됐죠? 그러니까 합성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합성수라고 하면 되는 거고, 소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소수라고 하면 된다. 요거면 된다. 자, 그럼 봐봐. 이번엔
A랑 B랑 C가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셋 다 다르다 이렇게? 그치? 그치? 근데 저 녀석을 조금 뜯어보면은 A랑 B랑 C랑 모두 다 같다는 말은 A랑 B랑 같고 그리고 B랑 C랑 같고 그리고 C랑 A랑 같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A랑 B랑 같다는 거에 대한 부정은 A랑 B가 다르고 B랑 C가 다르고 C랑 A랑 다르다. 그리고 그리고는 그리고의 반대말은 써. 그리고의 반대말은 또는이라고. 됐죠? 그래서 또는까지 연결지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쪽 넘기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는으로 가. 저 거울 떨어질 것 같아 진짜. 저 어떻게 붙이지? 이게 뭐 가라고 학원에 저 콘크리트 이거 어떻게 하지 진짜. 자 다시 올게요. 자 살짝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이 명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단어 두 개 단원이었던 집합이랑 엄청난 연계를 보여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집합을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럼 봐봐. 아까 내가 믿었던 부분으로 가자. 자 소수래 뭐야? 소수 2, 3, 1. 5, 7. 근데 전체 집합이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시 요거 인수분해 했다 칠게. 그럼 뭐야? 3과 4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냥 생뚱맞은 거 하나를 꺼냈잖아. 그게 뭐였어? 진리집합이었어요. 진리집합을 지금 현재 조건이 용어가 뭐야? 스몰 p지. 그리고 우리가 집합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집합의 표현 방법은 대문자로 우선적으로 표현을 해줄 거라고.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집합을 P라고 표현할 수 있고 거기다가 원소를 뭐를 갖다 쓰자고. 저걸 만족하는 저 X값 2, 3, 5를 갖다가 쓰자. 다시 Q도 같은 방식으로 3과 4를 이렇게 얹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1번 형태 다시 보시면 뭐가 보여요? 뭐라고 읽기로 했어? not P라고 읽자고 했죠? 다시 무슨 뜻이었어? P가 아니래.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스몰 p를 만족하는 집합의 형태는 대문자 p를 사용한 저 p라는 집합이었어요. 근데 그 p가 아니래. 그럼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P예요. p의 여집합. p가 아니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지난 시간에 니네 뭘로 했냐? 김치볶음밥으로 했냐? 파전으로 했냐? 아무튼 뭐 그 전 했을 때 그 p 영역의 바깥쪽 영역이었잖아. 됐지? 그래서 p의 여집합이 된다고. 근데 P가 지금 뭐야? 2, 3, 5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다?
1, 4, 6을 가지고 있다. 자, 이번엔 P 또는 Q입니다. 그럼 P 또는 Q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5월로 표현이 가능하고, 우리가 집합으로 바꾸고 있는 거 보이죠? 지난 시간 5월을 표현할 수 있는 포함 관계가 뭐였어? 합집합이었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교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AND였죠. 그리고였다고. 이거 기억해서 가져가셔야 되고, 집합 형태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P합집합 Q를 구하라고. 그럼 뭐야? 2, 3, 4. 2, 3, 4, 5가 된다고. 안 어렵지? 그지? 혼자서 푼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릴 양도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 몇 가지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해요. 다시 not P 그리고 Q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연결하면 돼. P의 여집합, 교집합, Q라고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조금 연결해 볼게. 두 집합에 대해서의 교집합인데, 이렇게 두 개의 교집합의 형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앞에와 뒤에를 바꿔줄 수 있어. 이거를 교집합의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 단계가 움직여진다고. 그럼 익숙한 놈이 하나가 있는데, 교집합의 여집합 뭐야? 차집합 P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치? 그럼 Q 차집합 P 해주면은 Q에서 P 빼갔으니까 뭐만 남는다? 원소 4인 집합만 남는다.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숙제 빈 거 다 채워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 중간고사 대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기 좀 해볼게. 현재 집합 1시간, 집합 2시간, 그리고 세 번째 명제 1시간이잖아. 다음 시간부터 어렵거든. 이제 내용이 이제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개념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되는 단계가 나오기 시작을 해. 지금부터는 나도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늦게 할 필요는 없어. 늦게 한다고 뭐 이해가 빨라져?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 채우라고. 그리고 봐봐, 명제 두 번째 시간 하지. 그 다음에 함수 시간이 시작이 되거든. 이게 스타트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요때쯤 구간부터 모의고사형 형태가 11월달 모의고사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11월달 모의고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집합이 포함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두 가지만 주의를 하라고.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모의고사 보는 것만 잊지 말고 꼭 봐줘. 그 두 번. 그리고서 정리해줄 때는 내가 알아서 정리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집합 밀려져 있는 건 확실하게 다 채워놓으라고. 일단 밀려져 있는 사람들. 자, 여기도 가볼게요. 자, 이때 맨날 조건이라고 하는 녀석만 이렇게 슉슉 놓기가 좀 귀찮아서 어떻게 하자. 조건 두 개를 붙여. 그랬더니 어떤 조건 하나랑 어떤 조건을 하나 붙여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두 개를 붙인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앞쪽 부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쪽 부분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됐죠? 됐지? 근데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뭐 그렇게 여기서 뭐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어요. 넘어가서 다음 얘기 해볼게요. 이제 4번입니다. 오른쪽 넘어가셔도 될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자, 넘어와서 오른쪽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이제 자, 보이는 그대로예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면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는 0이고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2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x값은 1과 2야. 그리고 뒤쪽은 x가 2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x값은 2야. 자, 질문해볼게. 1이거나 2면 2야? 그럼 2면 1이나 2야? 이게 이거가 2호? 1 또는 2면 2야? 오, 맞지 않나? 그럼 2면 1 또는 2야? 이거 아니잖아. 그럼 기준을 그렇게 잡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아니, 물어보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지. 둘 다 맞는 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1하고 있는데 여기 1하고 있고 여기 1하고 있는데 1하고 이거지? 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보통. 근데 여기가 기준을 세우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원래 다음 문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개념을 바로 가지고 올게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얘들아 잘 봐. P명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면 해당 조건들의 진리집합에 포함관계가 써이씨 화살을 쏜 쪽으로 벌려주면 돼. 오케이? 됐죠? 화살을 쏜 쪽으로 빵 쏘면 돼. 됐죠? 그럼 자 봐봐. 진리집합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그리고 화살을 쏜 쪽으로 포함한다니까 맞아? 아니 진리집합은 이렇게 생겼다니까 화살을 쏜 쪽으로 입을 벌린다니까 맞아? 네. 그래서 얘는 맞는데 얘는 틀려. 이 근거를 갖다 대면 돼 그냥. 알겠지? 됐죠? 이 정도 근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직관력이거든 사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 맞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 생각보다. 틀리다고 하는 건 되게 쉬워. 자 봐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둘 다 양수면 둘이 곱하면 양수 맞아? 네. 그래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라고. 뭐 어렵냐. 그럼 다시 가. x가 3의 배수야. 그럼 더하기 1 한 거는 짝수야? 네. 네. 아니요. 아니. 왜? 6이면 그래. 그래. 안 되잖아. 뭐 때문에 안 돼? 6 때문에 안 된다고. 6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너는 거짓이라고. 왜? 3의 배수 중에 분명히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거짓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걸 발레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이렇게 읽어. 발레라고 읽으면 돼 그냥. 됐죠? 네. 발레라고 그냥 읽어.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솔직히 읽어봐. 이거 뭐야? 단계. 맨날 좀 반예? 반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 이렇게 중에 5시간도 아닌데 그럼 국어쌤이랑 해. 그냥 발레 해 그냥. 알았어? 꼭 해야겠어 발레를? 연습하지 말고 민경아. 지금 연습 혼자 이러기 하지 말라고. 그냥 발레 그냥 해 대충. 그래서 하나도 안 중요해. 알겠지? 누가 물어보겠냐 수학생한테. 발음이 좀 이상하다. 다시 해봐. 이러진 않잖아. 그치? 미친 짓이지. 됐죠? 그냥 대충 하라고. 알겠지? 다음 갈게요. 화목 아빠니 좀 그래도 되게 포용력이 좋구나. 어제는 새끼들 뭘 했는지 알아? 월스만 애들? 그거 무슨 법칙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된대. 그치? 니은이랑 리은이랑 있으면 이렇게 읽어야 된대. 그래서 진짜 씨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야. 어쨌건 대충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가볼게요. 자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 바로 P, Q를 얹은 다음에 여기다 포함관계를 얹기 시작을 해. 왜? 익숙한 대로 보이는 대로 가지고 왔고 화살표가 참이면은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원칙적으로 포함관계를 설정시킨다는 얘기는 집합의 관계라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인 대문자를 쓰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알겠죠? 됐지? 근데 편하게 합시다. 알겠죠? 이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설마 이거 가지고 저 까먹었어.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P조건 정리하면은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는 X가 A 더하기 3보다 작다가 되겠고 P면 Q에다가 참이니까 포함관계는 화살표를 쏘는 쪽으로 가고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얘를 포함을 해야 되겠지. 그치?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을 포함을 해야 되겠지. 그럼 그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X가 1보다 작은 영역을 먼저 표시가 가능하고요. 또한 얘가 이제 덮어서 포함을 해야 되니까 A 더하기 3이 어디쯤에 있어야 돼? 1보다 1보다 오른쪽에 일단 있어야 되겠고 이런 관계를 떼야 되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3이 어디 있어야 돼? 1보다 큰 값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네. 같으면 돼야 돼. 돼요. 돼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게 왜 되지? 라고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현재 수상 기말고사 범위에서 이쪽 영역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큰 거야. 이건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해줄 테니까. 알겠죠? 요건 이대로 넘어갈게요. 꼭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어차피 시험 볼 때 계속 걸려. 유의하시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조건의 얘기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조건 얘기를 한번 1번 읽어볼게. 뭐라고 써있어? R이면 P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다시 볼게. 자, 봐봐. R이면 P야? 네. 그럼 R이면 P가 아니야? 봐봐. R 집어볼게. R이면 P야? 네. 맞지? 네. 그럼 다시 R이면 Q야? 네. 네. 됐지? 그럼 3번 갈게. P가 아니면 Q가 아니야? 그럼 어디 때문에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4번. 4번? 다시 갈게.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P가 아니야? P가 아니야? 네. 네. Q가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Q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1안 됐죠? 그리고 2안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야. 진리집합을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를 해줍니다. 여기도 3번 똑같이 갈게. not P니까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포함관계 그대로 Q의 여집합. 근데 지난 시간 숙제했으면 나왔을 문제인데 둘 다 여집합이면 P랑 Q의 포함관계는 어디 쪽? 반대쪽으로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생각해서 자리매김만 해주면 돼. 어차피 우리가 여집합의 관계를 생각했던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번에 우리 파전을 했냐 볶음밥을 했냐? 볶음밥을 먹었을 때 바깥쪽에 남은 형태들이었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볶음밥 남은 녀석이 이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럼 누가 더 많이 먹은 거야? 얘가 더 많이 먹었겠지. 뭐 그런 식이든 여집합 관계니까. 근데 일단은 여집합이니까 둘 다 여집합이면은 뒤집힌다 라고 하는 관계가 일단 첫 번째는 맞고, 그럼 P랑 Q가 그 관계가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모든과 어떤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모든과 어떤은 좀 재밌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고등학생들은 머리카락이 있다. 그럼 맞을까? 아니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선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왜? 아니, 그럴 수 있죠. 몰카 없는 사람 무시해? 그리고 어떤 학생은 빨간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원래 선천적으로 빨간색 머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명제에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마법이 일어나. 왜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뭔가 딱 하나 정도는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도? 그런 느낌? 어떤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봐봐. 특이한 성씨 누구 아니? 어미요. 네. 왜? 엄씨는 그래도 좀 있는 엄정화. 에이. 왜? 표준이 안 가니? 네? 엄씨? 아니. 저는 배실. 너도 배씨잖아. 그래. 아니, 저도 특이한 거 아니에요? 너도 좀 특이한 편이지. 왕씨 왕씨는 그래도 좀 있지 않아? 많이 보지 않아? 왕지연도 있고. 왕지연이 전지현이거든. 전지현 원래 이름이 원명 왕지연. 아니에요? 본명이 왕지연이 왕가야. 그래서 옛날에 싸이월드라고, 옛날에 들어봤지? 싸이월드라고 그 옛날에 고대 유적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 싸이월드 그 옛날에 할 때 나도 전지현 되게 팬이었어가지고 전지현을 그 이름이랑 성별로 찾아갈 수 있거든. 근데 누가 전지현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댓글로 써놓은 거야. 야, 이 병신들아, 전지현 홈페이지 가려면 왕지현으로 가야지 왜 전지현으로 가요? 그냥 다 밑에 그러네 하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랬거든. 근데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희귀 성씨를 찾는데 성이 총이야. 총씨야, 총씨. 그게 그렇게 웃긴 일은 아니지. 전국에 50명 있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인원이 늘었겠지. 아니면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50명 있대. 그러니까 50명이면 어느 정도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사촌 정도의, 그러니까 좀 만약에 그렇게 있는 외가친과 합친 그 인원 정도야. 니네가 알고 있는 가족 인원수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적지.
그러니까 충씨를 만나면은 가족인 거야. 참고로 친구들 중에 권씨 있어? 네. 권씨는 만나면 무조건 다 친척이야. 네? 권씨는 우리나라에는 권씨는 다 안동권씨밖에 없거든. 오, 진짜요? 우리 권씨 없지. 권씨는 무조건 그래. 그래서 권씨는 만나면 몇 대 손? 뭐 이런 느낌이지. 너희들은 좀 그런 게 없지. 너네가 김씨 누구 있니? 어디 김씨야? 몰라요. 경주. 경주. 쌤도 모르지 그런 쌤도 거. 맞아. 나 경주 김 판도판 서공파 24대 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내가 왜 하냐면은 진짜 라떼는이지만 쌤 초등학교 때는 그 조사해 왔어. 그것도 웃기잖아. 그걸 왜 조사해? 이게 가족신문 만들어봤니? 네? 가족신문? 네. 우리 뭐 그런 거 맨날 만들고 막 엄청 막 그런 거 막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수작되게 없어. 그럼 가족신문 하면은 딱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 가족신문 한다면 일단 여기다 뭐 여기다 가운을 써. 비슷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행지 뭐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야. 내 이름에 대한 그런 거. 그런 과정들 막 이런 거 썼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 자 일단 가볼게.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주는 의미는 이런 차이가 있고 모든은 진짜 다 돼야 돼. 하나도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어떤은 하나만 돼도 돼. 다 안 돼도 괜찮아. 근데 뭔가 하나 정도는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발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만 자 바로 가볼게요. 다음 쪽 오른쪽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던지기 시작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바로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익숙하게 사용했던 방법이야. y를 달아줘. 이쪽도 y는 0을 달아줘. 일단은 두 번만 좀 물어볼게. 그 민경이랑 효진이 너네 중간기말 할 때 2차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그냥 그래프 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모든 x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판별식 썼지? 아니면 그래프 그리고 썼어? 그래프 둘다 했죠. 네. 둘다 했어? 둘 다 했어요. 아 둘 다 했어? 네. 동해. 둘 다 했던 거 같아? 그러면은 y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정리까지는 혹시 했을까? Y 살잖아. 그럼 y는 0이 뭐야? Y 여기 X제곱 x축 됐지? 그 의미로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오케이 됐어요. 자 밖에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가지고 원래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하겠지만 근데 익숙한지 아닌지 확인한 거고 요거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얘기해줘야 돼. 이게 내가 왜 이 진도가 중요하다고 갑자기 태클을 거는 거냐면은 수투 시간에 설명은 하겠지만 수투에서 얘가 근간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 무너져. 그러니까 수투 때문에 이 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 결국. 자 갈게. 그래서 여기 크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직접 조지는 방법이 있지. 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일단. 네.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뭐라고? x축보다 싹 다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대. 근데 싹 다 위로 올라갔어? 아니요. 누가 문제야? 마이너스. 꼭지점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발레가 존재를 해. 됐죠? 됐지? 두 번째 방법을 바로 가지고 갈게.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태에서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 어쨌건 x축보다 싹 다 위에 있냐 없냐잖아. 근데 그 판단을 뭐로도 할 수 있어 우리? 판별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 써줘야 돼. 판별식은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해? 근데 근인데 우리는 함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적용하려면 뭐와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근데 실제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니까 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걸쳐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만 안 될 거라. 여기가 두 개가 같은 개념이야 사실상. 자, 이제 제대로 두 번째 3이라고 쓰고 갈게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솔직히 당연한 이야기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모든 실수 x라며.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1, 2, 3, 4 다 된다는 거야. 니네가 막 천사를 줘. 천사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된다고. 근데
다 된다는 얘기는 다 해보라는 얘기기도 해. 근데 다 해보라고 한다고 1 된다 2 된다 이러고 미친놈처럼 이렇게 다 넣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바보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 x에다가 3 넣었어. 어떻게 한대? 4 넣어 5 넣어 6 넣어 더 늘 가치가 있을까? 아니 어차피 제곱 뻥튀기 하면 무조건 뭐야? 양수. 양수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넣어봤더니 어디서 걸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0에서 걸리는 거잖아. 그 걸리는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 됐죠? 그래서 1번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여기는 어떤도 마찬가지야. 다 넣어봐. 하나만 걸리면 되니까. x자리에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0보다 적대.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놓고 참이 된다. 지금 27분인데 조금 쉬었다. 곱창 정도 이름이. 어우, 왜? 왜? 소주 한 잔. 합시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조건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명제라고 얘기를 했고, 이 녀석의 역입니다. 되게 간단해. 역이야. 뭐야래? 뒤집어. 그러니까 원래 가정과 결론이었던 P이면 Q이다를 거꾸로 Q이면 P이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또한 이번엔 대우입니다. 방금 역을 해준 녀석을 부정해줘. 그럼 읽으면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예요. 됐죠? 재밌는 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에요. 예를 들어 효진이는 천사다. 아이씨, 좀 이런 거 얘기하면 재밌다. 쓰레기다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쓰레기가 아니면 효진이가 아니다가 되겠지. 그치?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럼 봤는데 멀쩡해. 그럼 얘 효진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느낌이야. 놀리는 느낌으로 자주 가면 이 말이 딱 어정쩡하게 맞아. 니네 가다가 그러잖아. 되게 막 거지 같은 분이 막 홈리스트들이 막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야 너다 막 이런 느낌. 오케이? 그런 느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 명제도 항상 참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말로 나 이거 켰니? 말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거진 해결이 됩니다. 3단 논법은 들어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오히려 집합보다 훨씬 더 가벼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제발 처리 좀 해놓으라고. 자, 명제 먼저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1번에 대한 역입니다. 어떻게 해줘?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한 그거에 대한 부정, 대우입니다. a제곱이 1보다 작으면 a가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안 속였는데 이미 속진 않을 것 같지만 갈게. a가 1보다 크다의 부정은 뭘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같은 걸 포함시켜야 돼. 근데 이미 같은 걸 넣어가지고 낚시를 안다. 저쪽에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낚시를 안 당할 것 같아서 요 반대 경우는 좀 많이 당하는 편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바로 가볼게요.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을까? 거짓입니다. 이유는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저건 되는데 저건 오케이. 됐죠? 자, 한 번 더. 자, 대우 명제인데 자 봐봐. 괜히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야. 하나만 써도 된다고. 이게 쓰기 좀 껄끄러워? 저걸로 봐봐.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제곱하면 1보다 크거나 같아? 참이야. 그러니까 얘도 당연하게 참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엔 2번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번 조건에서의 역의 개념은 결국은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입니다. 근데 주어진 이 녀석을 부정을 그대로 해버리면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니까 여기 가운데가 또는 이면 여기도 부정을 해서 여기까지 와주자. 근데 사실 주어진 명제와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거든, 이 문제는. 응?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또는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물론 방금은 내가 그냥 편의상 설명 안 하고 정리했지만 얘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 못하는데 대우는 가능하다? 그럼 한번 물어봐. 이걸로는 할 수 없나요? 라고. 그것까지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얘기야.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A가 0이 아닌데 B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A랑 B랑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 B는 멈춰 있는 거야. 0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 소리 볼륨이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하자. 0이 아닌 거랑 0인 걸 그렇게 판단을 해봐. 그렇게 했더니 제곱을 했더니 0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의미적으로 표현만 해보자고. B가 0은 소리가 0인 거야. 스피커가 두 개인데 한쪽만 켜져 있어. 시끄러워. 한쪽 시끄러워. 둘 다 켜면 개 시끄러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모른다고 넘기지 말고 최대한 일단 잡아서 그 상태 자체로도 좀 풀려고 하셨으면 한다. 자, 이번 친구도 비슷합니다. 자, 명제 이 녀석에 대해서 요게 참이래. 그냥 단순하게 정답을 구해보면 K는 뭐일 것 같아? 둘이 더했다고 했고 K는 뭐일 것 같아? 3이야. 정답이 실제로 맞고. 근데 아까 집합단원의 마지막 문제 풀어줬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아직은 1학년이잖아. 지금 좀 더 개념을 확립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한테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정답이 뿅 하고 나오는 케이스는 없어.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체로 정리가 힘들어. 왜? 여기는 합쳐져 있고 여기는 따로따로잖아. 기왕이면 따로따로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대우 명제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이면 대우 명제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거 2다로. 근데 생각해봐. x는 마이너스 2보다 이미 커. 그리고 y가 1보다 크고. 근데 k가 만약에 100이면은 이거 성립해 안 해? k가 100이야. y가 100보다 크고. 당연히 하지. 이미 다 넘어갔는데 y가 더 내려가도 돼. 이 정도면. 그지? 그러니까 k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3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그래서 최소값이 3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버릇이 들어야 되는 게 내신은 문제가 안 돼. 근데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그냥 지들이 나온 정답만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구조 자체가. 좀 그거 생각해줬으면 한다는 거. 아이스티 그렇게 맛있냐? 어제 언제 2잔 마셨는데 네가 찝찝하더라고. 양치질 평상시 해야지. 평상시가 중요하고 왜 끄덕여 씨. 뭐예요?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이거 안 보이냐 진짜 잘. 너무 작아요 보여요. 아 그래? 글씨를 이따밖에 벌어. 아니 이거에 노력할 필요 없잖아. 학교 아니 저기다가 그 디스펜서를 사려고 했는데 근데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한 통을 담아놓으면은 그 월수반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 통 그거 담아놓으면 얼마나 먹을 것 같아? 하니까 하루면 다 먹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건 안 되겠다. 하루에 맨날 오자마자 그 물 타려고 물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 수돗물을 탈 수 없잖아, 솔직히. 어? 괜찮은데. 수돗물은 괜찮은데? 금방 타잖아, 그거는. 좀 그렇잖아. 자, 이번에는 3단 문법입니다. 자, 3단 문법도 간단해요. 서울에서 대전을 갈 수 있어. 대전에서 부산을 갈 수 있어. 그럼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음 없음? 있겠지? 됐지? 봤니? 그 청주? 아, 봤어. 너무 속상하네. 실종자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다 죽었지. 죽겠지. 거기서 뭐 실종 볼 정도가 없죠. 네. 그 역주행하는 거 그거 봤어? 아니. 그 어떤 아저씨가 한 명이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심상치 않으니까 역주행해서 차를 끌고 나온 거야. 아, 네,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끌고 나오면서 이 사람은 왜 나왔겠어? 여기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온 거잖아. 근데 역 거꾸로 나오면서 차는 들어가려고 했던 방향이니까 솔직히 니네 같으면 이태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네 이쪽으로 가야 돼. 뭔가 되게 위험해 보여. 근데 솔직히 멈춰서 그냥 돌아갈 자신 있어? 아니. 솔직히 힘들어 되게. 근데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이 뒤로 가면서 나도 이제 본 분석하고 뭐 이런 글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조금씩 막혔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차가 피해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잘 된 거지. 잘 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분 때문에 오히려 길이 좀 더 정체가 생겨버린 거지. 근데 진짜 조금 더 아쉽게 진짜 한 대만 더 허락해가지고 진짜 어차피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 너무 그래도 다행이었지만 그냥 한 명이 그냥 차를 막아버렸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무서웠던 게 거기 내려갈 때까지 모른대. 내려갈 때까지 물이 차인지 모르는데 내려가면 이미 끝난 거야. 물 때문에 차가 떠버려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수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물이 이제 많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했지? 20초? 30초? 그만큼에 확 찼대.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우리 뭐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지하도 들어가잖아. 거기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20초 만에 거기에 물이 확 찬다고 생각해봐. 너네 그거 끝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일단 떠서 큰일 났다 이 생각 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못 해봤어. 너무 안타깝더라. 자, 아무튼 자, 이 문제는 공략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3단 문법 문제는 아무리 많이 키워봐야 100점이 막 5점대까지 올라가기 힘든 게 내신에서 이미 공략 방법도 정해져 있고 뭐 개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하는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야. 무슨 말이냐? 조건이 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참이면 어떻게 해줘? 대우 명제가 항상 참이야. 얘 오케이. 여기도 대우 조지면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나 세 개에 대한 대우를 처리를 하면은 연결되는 친구들이 발생해. 뭐가 연결돼? 연결되는 녀석 똑같은 녀석이 하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 나 Q가 일단 연결이 되지. 그래서 뭐가 가능해져? P면 R이다가 가능해져. 근데 P면 R이다의 대우가 뭐야? 나달이면 나P가 되겠죠. 근데 여기 다른 쪽은 안 해도 돼. 어차피 지들끼리 생성한 거잖아. 실제로 봐봐. 여기 Q 연결되니까 나달이면 나P 여기 있잖아. 그래서 하나만 연결해서 대우 치면 그냥 바로 나와. 이제 뭐 하면 돼? 주어 담기만 하면 돼. P면 나달이다 안 되고요. Q면 나P다 안 되고요. 나Q이면은 R이다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 가면 됩니다. 자, 오늘 결국은 마지막에 요 과정을 하려고 오늘 내내 한 거거든요. 오늘 내내. 자, 어떤 조건 두 개를 연달아서 잡아준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P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쁘게 쓰겠다고 옆에 친구가 아 나도 써야지 라고 이렇게 썼어.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은 이렇게 두 개 쓰는 표기 방법은 분명히 다른 표기라는 거. 자, 얘는 뭐야?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야. 얘는 뭐야? P면 Q이다가 라는 명제가 참이란 뜻이야. 됐죠? 그러니까 두 줄을 그어버리면 참이라는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동치인 얘기를 하려면은 P면 Q이다가 괄호 열고 참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똑같은 말이 된다고 지금부터. 됐죠? 자, 그럼 이때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조건 상태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눈앞에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조건이야. 이때 우리가 갑자기 무엇을 꺼내기 시작하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세 가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표기를 하자고 했고, 알고 있다시피 포함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뭐 곰돌이 같은 거 그려. 곰돌이 같은 거 그려가지고 P라고 써. 그리고 여기다 집을 그려. Q집이야. 근데 이게 포함이 된대. 그럼 곰돌이가 안으로 이렇게 속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야. 야, 얘들아, P는 Q이려면 충분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충분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근데 이제 어차피 얘기만 할 거니까 할게. P라고 하는 녀석이 Q 안에 들어가기에 공간은 충분하잖아. 뭘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각 하나의 무기 같은 게 있거든, 사실. 근데 나도 얘네 좀 해봤는데 시간만 낭비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학생들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갈게요. 나는 주어만 조지겠습니다. 주어만 조질게요. 자,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주어 형태는 무조건 뭐뭐이기 위한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뭐뭐는이라고 붙어서 무조건 걔가 주어야. 뒤에 뭐뭐이기 위한이 있다면. 그러니까 얘는 일단 주인공이 아니라고.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주인공은 누구야? P지. 근데 P와 Q가 현재 앞에 있을 때 P가 지금 주인공이야. 주인공만 쳐다보라고 지금부터. 주인공이 화살을 쐈어, 맞았어? 쐈지. 근데 우리가 쏜 거를 총이라고 합시다. 됐죠? 총이라고 하자. 총이라고 하자. 그래서 주어가 쐈으면 무조건 충분 조건이야. 여기까지 됐죠? 주어가 쐈으면 무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주어만 찾으라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말을 바꿔볼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변하는 것도 없어. 그럼 Q는 P이기 위한이야. 그럼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분명히 Q지? 그럼 Q랑 P 놓고 싸워봐. 자, 지금 저 상황이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뭐 주인공, 우리 주인공 Q가 맞았어, 쐈어? 맞았잖아. 뭘 맞았어? 총 맞으면 뭐가 나? P요. P가 나.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잡읍시다. 됐죠? 유치하게 해. 됐죠? 중요한 건 뭐라고? 주인공이 쐈냐 맞았냐만 결정하자는 거고, 주인공을 선택하는 후보가 뭐뭐이기 위한이냐 아니냐만 결정 짓자. 됐죠? 포함관계로 얘기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은데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왜 시간을 못 맞추냐 니네가. 시간이 개칼인데 자꾸 늘어지네. 좀 빨리 할게요. 자, 가볼게요. 자, 위에 쪽 조건 봤더니 안돼. 위에 쪽 조건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어? P는 Q이기 위한.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P야. 그리고 이제 1번 조건을 살펴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안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있어. 그러면 P가 여기 쪽, Q가 여기 쪽. P랑 Q랑 누가 더 커? P요. P가 커. 그러면 P가 맞아 쏴? 맞으니까 무슨 조건이야? 필요.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간단하죠? 됐죠? 자, 여기 있는 조건은 여기다가 내려주도록 할게요. 빠르게 갈게. 이거 절대값이 나면 뭐 해줘요? 구간 나눠줘요. 그럼 구간을 나누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거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니까 2x는 0. 그럼 x가 0이야.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0은 0. 성립?
해요. 하죠. 그러니까 모든 x가 다 되니까 x가 0보다 작다가 돼. 즉 q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변해져?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으로 변한다. 얘도 x가 0보다 작고 얘도 x가 0보다 작은데 얘가 0을 더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p가 커, q가 커? q가 커. 화살을 p가 쏴 맞아? 아요. 쏴. 그러니까 무슨 조건? 충분. 충분 조건이 된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치?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해. 뭘 뭐 교렸다가 뭐 했다가 뭐 일했다 뭐 그래. 그치? 그죠? 원래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사실 필요하긴 한데 우리 내신만 보면 되고 어차피 수능이 안 나와. 오케이? 자, x제곱이 1이라면 x가 뭐면 돼요? 뿔마 1이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뿔마 1이면 되겠죠. 그럼 어때? 두 개가 누가 포함해? 둘 다 똑같음. 됐죠? 그래서 이 조건을 세 번째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보통 필충이라고 할게요 그냥. 두 개 남았습니다. 좀만 참고 빨리 하고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도 장치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이 녀석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주어가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 왼쪽 건데 필요 조건이니까 맞았어? 알았어. 맞았으니까 포함이 내 쪽이야 제 쪽이야? 왼쪽. 내 쪽이야. 주인공 상태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수상 문제로 그냥 가볍게 바뀌어져. 가볍게 바뀌어진다고. 그럼 그냥 주어 담기만 하자고. 그럼 영역에서 포함되는 게 1과 5 사이에 대한 형태고 이쪽의 형태는 A와 6 사이의 형태니까 A의 영역은 그냥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최대값은 당연히 1이겠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일단은 뭐뭐가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주어가 왼쪽 오른쪽? 왼쪽 거고 충분이니까 쏴 맞아? 아. 쏘니까 내가 포함돼? 포함해? 해요. 돼? 아, 해요. 이쪽으로 쏘니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영역에 있는 1과 5 영역 안쪽에 안으로 뭐가 들어가면 돼? B와 4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럼 B가 어떤 영역이 있어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형태에서는 다른 조건은 안 했어. 최소값만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난 이렇게 그냥 쓸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조건이 좀 미비해서. 그래서 최소는 B가 1이 되겠고 더해주시면 2가 되겠죠. 이대로는 안 물어봤대. 이거 커피 혹시 먹니? 커피요? 네. 안 먹어? 그러니까 음식이. 커피보다 에너지들이 아니, 사준다는 게 아니라 아니 커피 머신을 그냥 하나 큰 걸 샀거든. 생각해보니까 근데 또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아. 자 다시 가볼게요. 근데 어차피 샀어. 어제까지는 물어보다 고민했는데 오늘 그냥 샀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일단은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쏴 맞아? 쏴주고요. 그러면은 진리집합으로 갈게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포함하게는 이쪽으로. 그럼 P랑 Q는 누가 더 커? P 쪽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얼마 안 남았어. P랑 Q 영역에 대해서 여집합끼리에 대한 포함관계에 대한 그 약간 봤을 때 아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연습이 되어야 돼. 마찬가지 봐봐. 그러니까 여집합에 대한 이해가 집합은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 봐봐. P합 집합 Q의 여집합이야. 근데 지금 현재 조건이 뭐야? P가 요에 있는데 Q가 아래속에 있는 거잖아. 이때 Q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Q 냅두고 나머지가 다 퍼진 상태인 거잖아. 근데 그걸 P랑 합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맞다.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